받았더라. 이제 그럼 네. 비밀을 밝혀주셔야죠. 그럼 누가 거기에 보냈냐? 이거 다 애교입니다. 애교는 이제 예. 그만 부리시고, 예. 애교는 이제 그만 부리시고, 신용환보다 민간인 명태균이 먼저 받았더라. 누구한테 중앙당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범인을 잡아야 돼, 범인을. 자, 이 문서를 보시면 누구한테 받았을지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야? 클로즈업 해줘 보세요. 누구야, 경선 준비위원회 의결 사항에서 여기 보시면 날짜 1차, 2차, 3차 예선전 날짜가 있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룰이 있습니다. 100% 국민 경선 3대 7, 5대 5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과 룰은 누가 세팅하죠? 경선 일정 룰. 당에서 당에 이런 기구 그리고 가장 핵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하지. 이거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아?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공개를 합니다. 캠프에 나눠주고. 네. 그런데 당대표, 이걸 가장 당대표한테- 실시간으로 받고 이런 걸 만들어내고 네. 하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당대표와 지도부죠. 그 밑에 있는 지도부들. 네, 최고 지도부 중 뭐겠죠. 이런 네. 기구든지. 누구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음. 그 며칠 후에 이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실명으로 쭉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다 공인들입니다. 읽어봐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에요. 읽어봐요. 어. 네. 예. 자, 그냥 읽어버려 그냥. 여론조사 소위원회 성일종 각각의 이제 소위원장. 위원회죠. 어. 이게 선거관리위원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명단을 명태균이 받아서 김건희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룰이 정해집니다. 바뀝니다. 바뀌어. 이게 언론에 안 나온 거예요. 네. 100% 여론조사였죠. 2대 8로 바뀌어요. 선거인단 20, 일반 국민 80. 그러면 그 당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봉 기자님이 공개한 거 중에 보면 김건희가 초조해하면서 계속 명에게 종종하듯이 뭔 어떻게 돼요? 이거 홍한테 넘어가면 막 하는 게 있죠. 네. 그 당시에 일반 국민 100%로 했을 때 홍이 상당히 많이 일반 국민한테 어필이 되면 홍카콜라 뭐 해서 네. 일반 국민 여론이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2대 8. 그럼 과연 누가 바꿨을까? 누가 바꿨죠? 2대 8로 했을 때 사실 다른 후보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2대 8로 바꾼다는 것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바꾼 거예요. 그렇죠. 예. 일견 그건 당연히 추정할 수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새로 입당하면서 당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명이 혹시 이건 합리적 그냥 추론이죠. 예, 누구야 범인 잡는다. 혹시 이런 것까지 김건희의 사주에 그냥 말을 하래잖아요. 자꾸 딴소리를 해. 아이고, 물어보면 대답을 계속 하잖아. 고소다 하기 싫어요. 이걸 카톡을 잘 보시면 명태균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요.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룰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김건희가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그때 당시 보안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이 그 명단을 김건희한테 주고 네.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실제로. 그 선거관리위원 2명의 실명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안 지웠어요. 김건희가 전화하면 되죠. 했고 전화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명태균한테. 공개 자료에 공개 자료에. 예, 그 대화가 있고 나서 경선 룰이 바뀌어. 바뀌는 겁니다. 2차 경선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태균은 룰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김건희한테 얘기를 한 거고 김건희는 실행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당무에 이름을 말하면 개입한 거죠. 돼요. 아니 여기 잠깐 공개 봐봐요. 자, 당신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어. 그래, 당시에는. 그러면은 뭐 홍준표, 윤석열 등등이 있는데 누구한테 더 편들어주고 누구 힘이 더 세고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동등한 후보야. 네. 오히려 전 국민적으로는 홍준표가 인기가 더 많을 때야. 근데 왜 김건희 다시 말해 윤석열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갔느냐? 그 흘러가게 한 그 권력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만 밝히면 오늘 방송은 완벽해지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서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 모릅니다 이거 아니야? 아는데 절대 안 얘기 안 하는 거야 자기- 지금? 자기는 왜 절대 그러는 거야 잡혀갈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봉지우한테 시켜 그러면. 봉식이 여기서 나와. 하나- 얘기해. 그래 귓속말로 얘기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 합리적으로 보면 네. 명태균이 당시 이준석 당대표의 일정을 다 갖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일정도 보냅니다. 지역 일정이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요거 다음에 일정을 보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명태균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준석밖에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준석의 지역 연설문까지 썼다고.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으로 보내요. 나온다고. 본인 얘기하는 거. 내가 말해버려. 근데 그때 당시 김종인은 이정인은 아직은 이제 잘렸어. 전 방송에서 비대위원장이었기 나갔어, 이미. 때문에 그러나. 당에 이런 민감한 내부 비밀 자료를 명태균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지도부 중에 친한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클로즈업 해주세요.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한
하는 게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아니 보니까 오른쪽에. 방송이 많이 늘었네. 왜냐하면 최초에 방송 그 잘하시네. 폭로 인터뷰를 저랑 했잖아요. 아. 그때만 해도 근데 진짜 얼굴을 까네 안 까네 못했잖아. 고민을 많이 아, 많이 방송 하고 잘하시네. 방송이냐, 방송. 지금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빌드업도 네. 있고. 이게 체포됐다 이거지. 자, 클로저. 여기 보시면 마지막 파이널이 11월 9일이라고 돼 있죠. 11월 9일. 아니, 이건 분명히 여기 보시면 경선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핵심들한테 주지만 나중에는 공지를 다 합니다. 보도 자료도 뿌리고 합니다. 자, 11월 9일이라고 돼 있죠. 2021년 11월 9일. 그런데 놀랍게도요. 홍준표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막 상승세가 있어요. 일반 국민에서. 네. 11월 3일, 4일 날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11월 5일 날 후보를 결정합니다. 네. 4일 땡겨졌잖아요. 어. 룰도 바뀌었죠. 기간도 일정도 바뀌었죠. 시간이 더 길어지면 홍준표한테 더 유리해져. 예, 뒤로 갈수록 유죄해질 와, 수 있죠. 씨,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선 사기 이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와, 중요한 포인트네. 마지막에 본 경선 3차 경선은 일반 국민 50% 그리고 책임당원 50% 5대 5였어요. 근데 2차 경선 때 8대 2였잖아요. 일반 국민이 적었잖아요. 일반 국민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네. 원래는 80%였는데 그러니까 네. 8대 2였으면 홍준표가 됐습니다. 와, 왜냐하면 그렇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10% 이상 앞섰어요. 11% 그거를 책임당원에서 엎었는데 와. 저는 그러니까 저나 뉴스토마토 뭐는 시각은 뭐냐면 장난을 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당원 여론조사 정말 제대로 한 거야? 유출이 돼 있었잖아요. 명단이 57만 명 명단이 유출이 돼 있고 명태균이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깊숙하게 지금 개입이 된 거예요. 지상욱 여의도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여의도 리서치라는 기관에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책임당원 여론조사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줬을 때 책임당원의 명단을 어떻게 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57만 명을 순수하게 줬어. 명태균이 다 돌려봤어요. 명태균이 딱 한 절반 이상 돌려봤더니 57만 명 중에 야 윤석열 찍은 사람들 위주로 보내. 이미 나오잖아요. 이 번호는 누구 찍었는지 명태균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야 그럼 홍준표 찍은 사람 줄여. 저 윤석열 찍은 사람 57만 명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쪼개가지고 그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의도 리서치로 의뢰를 했을 텐데 네. 중요한 것은 그거를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 자료를 다 폐기했습니다. 누가? 여의도 연구. 여의도 연구원이.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가 끝나고 관련 자료를 다 폐기를 네, 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어찌됐든 반드시 수사를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열받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어야 되는데 네. 난 이분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 피해자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번 여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압수수색할 때 여연은 빠졌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 거기만 빠졌어.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 작용한다고 그때 봐요. 그리고- 압수색을 창원지검에서 네. 했잖아요. 창원지검. 그때가 바로 그 애매하게 할까 아. 말까 하던 때. 그 앞으로 이제 2월 달에 공개가 되겠지만 지상욱이 모신 선생님이 명태균입니다. 선생님. 지상욱의 스승. 선생님이라 그러죠. 스승이요? 오래된 사실상 스승.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여의도 연구원 원래 당 대표 바뀌면 여의도 연구원 바뀌거든요. 근데 연임했잖아. 연임을 시켜준 것도 명. 그 명태균으로 명이 한 봅니까? 거고 그 전에 뭐 자기가 여의도 연구원에 자문위원 막 꽂아주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커넥션이 있었어요. 커넥션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여의도 연구원을 털어서 압수수색을 해서 네. 자료가 이제 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음. 지상욱을 한 번 더 시키고 싶어하는 명태균의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명태균은 그런 결정권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명태균의 마음을 누가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또 그 얘기해 이준석 대표밖에 없죠. 됐다. 드디어 막아냈습니다. 이거 막아냈기. 아니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조만간 이준석 카톡, 이준석 명태균 카톡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뉴스타파에서 지금 하잖아요. 안에 물증이 없잖아. 지금. 아니. 예고편이야 여기는.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그 조만간 공개가 될 거다. 이 사건 이후에 특히 대박이다. 이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들 이 공개가 될 거. 김종인 뭐 아무것도 뭐 도움 안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든 여론조사 자료가 김종인한테 갔습니다. 그게 다 검찰이 확보를 해놨고요. 그건 조기 대선 네. 국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12월 3일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을 왜 그날 눌렀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있었는데 계엄 당일 제가 12월 4일 새벽에 100% 명태균과 직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 네. 실제 어제 이제
107쪽에 그것을 제가 새벽까지 보면서 왜 새벽까지 길어졌냐면요. 이거 이런 자료만 보고 쓱쓱 보면 빨랐는데 네. 느낌이 이제 또 서로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저와 함께 일했던 멤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 없이 정말 등장인물이 정말로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때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오버래핑되면서 떠오르시는구나. 그때는 의미를 몰랐던 것이 그래서 다시 그 확대해서 PDF 확대해서 읽어보고 하느라고 새벽까지 아주 밤새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고생. 조기 대선에서는 틀림없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창피해서 국힘에서 대응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무속이라든지 뭐 역술이라든지 이런 것 나올수록 계속 창피함과, 두 번째는 이런 자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마다 뭐 폰에서 나오는 거 뭐 다른 거 하여튼 나오는 것을 계속 저희가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것도 그들이 정상적으로 답변하지 못할 그래서 것이다. 중요한 네.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지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대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검찰이 또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수사 자기네가 선택하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번에 정말 또 엉터리 홍탁한 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선거 그러는데 뭐 저희가 뭐 살다 이제는 이라크 콩고랑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라크 콩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라크 콩고 현지 매체는 기사한 줄 없어요. 부정선거 뭐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가 났다고 하면 네네네. 그래갖고 뭐 없는 거를 저희가 뭐 또 취재를 해야 되니까 현재 교수나 뭐 기자들을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어요. 뭐 키르기스탄은 저희가 이미 했고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부정선거였습니다. 명태균이 한 부정선거. 네. 김건희와 명태균이 만든 경선 때. 작품이었다. 그리고 공개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보시면 김건희가 대선 후보입니다. 김건희가 대선 후보예요. 윤석열은 시킨 대로만 합니다. 네. 그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네. 지금 키르기스탄 말씀하셔서 제가 제보를 드렸는데 키르기스탄에 2015년 8월 14일 날 우리 대한민국 선거 솔루션에 대한 수출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왜 그럼 그 해에 차출이 됐느냐? 제가 당시 청와대 청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 레벨들 고급 기술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상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설치만 하고 나머지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은 주니어 레벨. 그러면 이제 청년 입장에서는 청년의 해외 진출도 되고 해외 취업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같이 당시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등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네. 어느 날 딱 보니까 12월 3일 날 오전 11시에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런데 2020년에 키르기스탄 그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2020년에 거기가 대선을 치렀는데 전면 부정선거라고 해서 총리가 선거 무효를 선언해요. 그리고 네. 다시 선거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날 정상회담 한 분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뭐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을 겪다 보니까 야 이거 우연치고 참 이상하다. 참 정말 이상한 정상회담이 하필 왜 그날 있었지? 네. 하는 의심까지 막 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들이 많으시네.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는 네. 그 키르기스스탄에도 뉴스타파 같은 독립 매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걸 터뜨렸는데 참관인을 뭐 1,000명 이상을 고용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보내요. 이분들이 다 몰카를 찍고 거기서 체증을 합니다. 돈을 주고 표를 사요. 돈을 주고 네. 그거를 몰카로 찍어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꼭지가 돈 거죠. 이게 지금 장난 아니야 이래가지고 네. 그 수도의 광장에 우리 같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총선이 무효화가 되고 네. 거기 내각제였는데 하여튼 총리가 내려오고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건데 그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네. 문제가 있는 분 하필이면 계엄 당일에 그 사람을 만나서 저희가 그걸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키르기스탄이 우라늄을 작년 6월부터 다시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그거 관련이 네, 네, 차차.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참 못 알아듣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키르기스탄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어.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관련 시스템을 거기다 수출을 했거든. 아 그쪽에. 그래서 지금 극우 쪽에서는 거 봐라 한국하고만 연결되면 한국 시스템만 넘기면 다 부정선거 이슈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걸 판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없겠냐 이 얘기를 하는데 키르기스탄은 그 시스템으로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야.
뭐 용지, 시스템, 개표기랑 아무 관련 없어. 네. 그냥 사람이 그냥 장난질을 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정선거 이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